안녕하세요. orlando 킴입니다. 오늘은 D램 ETF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 웨스턴 디지털하고 시게이트가 아직도 달릴 가능성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웨스턴 디지털을 보게 되면 데이터 저장 업계의 주요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1970년대에 설립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있죠, HDD. 요거를 기술 기반의 데이터 저장 장치라든지 솔루션 개발, 제조, 판매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턴 디지털의 제품군에는 내장형, 외장형의 HDD, 데이터 센터의 드라이버, 그리고 소비자라든지 기업 시장을 위한 다양한 스토리지 솔루션을 포함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특히 이 웨스턴 디지털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의 상당 부분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기업용의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발생하고 있다. 자, AI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5년도에 플래시 사업부를 갖다가 샌디스크로부터 분산 후에 웨스턴 디지털은 HDD의 전문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했고, 고용량의 스토리지 솔루션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을 위해서 증가하는 전 세계 데이터 저장 솔루션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가장 큰 경쟁업체 중에 하나가 시게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게이트는 첨단 스토리지 솔루션으로 잘 알려져 있고 해당 분야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또 웨스턴 디지털은 차별화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포괄적인 HDD의 제품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탄탄한 고객 관계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특별히 고용량의 리얼라인 드라이브와 스토리지 용량이라든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울트라 SMR 기술에 집중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구축의 핵심 공급업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특별히 혁신과 비용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하이퍼스케일러와의 전략적인 파트너십, 장기 계약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솔루션에 대한 증가하는 그런 수요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경쟁 우위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물론 경쟁도 있지만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게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1978년도에 설립돼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죠. 이 회사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데이터 저장 기술, 인프라 솔루션 분야에서 선도적인 공급업체가 되고 있는데, 자, 특별히 엔터프라이즈급의 니어라인이 하드 드라이브 디스크 있죠.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 HDD, 그다음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 SSD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대용량 스토리지 제품, 그다음 스토리지 서브 시스템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자, 이러한 제품들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라든지 엣지 컴퓨팅, 비디오, 이미지 저장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품 라인에는 시게이트 울트라 터치라든지 원터치, 베이직 외장이라든지 스토리지 솔루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고, 자, 전반적으로 말해서 시게이트 같은 경우는 주요 시장이 확장이 가능하고 대용량이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적인 스토리지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하이퍼스케일러 이럴 때 데이터 센터 기업에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주가가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아까 보셨던 웨스턴 디지털, 그다음 시게이트 이런 것들의 결론은 지금 데이터 센터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쟁업체들 보면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삼성전자 등이 있는데, 차별화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클라우드라든지 데이터 센터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고용량 스토리지 솔루션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HAMR이든지 모작 이런 플랫폼에서 볼 수 있듯이 시게이트의 기술 혁신에 대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스토리지 밀도, 그다음 효율성을 갖춘 제품을 지금 이제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또한 수직 통합 제조 전략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망, 비용의 효율성 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우위가 있다. 자기가 자기 걸 다 만들어 버리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시게이트는 폭넓은 고객 기반과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의 제공업체와 장기 계약들,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의 스토리지 시장에서 전략적인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지금 계속 투자가 되는 한 주가는 아직까지 달릴 수 있는데, 자, 그것이 2027년도뿐만 아니라 2018년도 중반까지도 계속해서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자, 모건 스탠리에 따르게 되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HDD 자체가 더욱더 심각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소 2028년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공급업체들은 현재 수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주요 스토리지 업체들의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한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시게이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767달러에서 1035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뭐 지금 가격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웨스턴 디지털 마찬가지로 488에서 650달러다. 이건 조금 더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매우 낙관적인 가격 시나리오에서도 두 회사의 EPS가 2015년도에서 2028년도에 한 10배 정도는 증가된다. 그래서 공급 부족 현상은 예상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에 따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니어라인의 HDD 공급량이 이 니어라인이라는 말은 지금 자주 접근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백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스토리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급량이 수요보다도 300엑스바이트가 부족하다. 즉 말해서 계속 쇼티지가 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0에서 15%의 부족분이 해당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족분은 2027년도, 2028년도에는 한 400엑사바이트까지도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공급이 계속해서 쇼티지가 더 많이 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특별히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HDD를 거의 100% 가까운 속도로 설치하고 있는데 과거 평균인 70%를 크게 웃도는 수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구매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고 또 ODM 업체들은 HDD의 재고량 또한 1주에서 2주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공급망에 극심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공급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고 HDD의 제조업체들은 의도적으로 신규 생산의 시설 건설을 갖다가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산은 줄어들고 공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향후 2, 3년 동안의 니어라인의 HDD의 연간 지금 일렉트릭 빅 이렇게 성장률은 전적으로 공급에 의해서 좌우된다. 자,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평균의 복합 성장률 CAGR이 30에서 35%로 추정된다. 반면 수요는 40에서 50%가 증가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 10에서 15%가 쇼티지가 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 공급업체의 목표 가격은 현재 가격의 2배인 25에서 30달러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현재 시게이트라든지 웨스턴 디지털의 니어라인 HDD의 평균 가격 자체가 테라바이트당 14.3달러에서 14.9달러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올해 4월에 공급업체들이 2017년도, 2018년도까지 가격을 테라바이트당 20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사실이 시장에 알려졌죠. 근데 이번에 대만 조사에서 더욱더 공격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공급업체는 내부의 목표 가격이 현재 테라바이트당 25에서 30달러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면 2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물 시장에서 더욱더 직접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 유통업체들은 이미 장기 계약, LTA 이런 것들이 없이 고객에게 HDD를 테라바이트당 30에서 35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이전에 보고된 수치보다도 30%가 높은 가격이 되고 있다. 가격이 계속해서 뛰니까 결론적으로 이익은 많이 늘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하이퍼스케일러 클라우드 제공업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격 변동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공지되고 계약서의 분기별의 가격 인상 조항을 포함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더 큰 통제력과 예측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데 자,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은 2032년도까지 연장되는 장기 계약을 선호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은 12개월 이상의 장기 계약을 꺼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HDD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공급의 부족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낸드 프레시의 메모리 대비 총 소유 비용 있죠. TCO 이런 것들의 이점이 커지고 있고 현재 HDD의 시장 지배력을 위협할 만한 대체 기술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업체는 고객이 향후 5년간의 용량이라든지 기술 로드맵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할 의향은 있지만은 가격 결정권을 조기에 포기하는 것은 불리하기 때문에 꺼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EPS의 상승의 가능성이 되지 않겠는가. 추가적인 가격 인상은 거의 모두 이익으로 직결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길게 안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완전히 갑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참고로 시게이트와 이제 웨스턴 디지털이 2015년도 EPS가 10.24달러, 6.95달러로 기록을 했는데, 자, 기본 시나리오에서 본다면 2017년도에 예상의 평균 판매 가격 ASP가 테라바이트당 한 19달러로 가정이 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했을 때는 2027년도에 시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EPS가 35.38달러, 2018년도에는 EPS가 70달러에 달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는 22달러, 근데 2018년도에는 43.47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처럼 보수적인 기본 시나리오에서도 2028년도 EPS 전망치가 시간 컨센서스보다도 지금 이제 한 70%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게이트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컨센서스 EPS가 40.60달러인 반면에 모건 스탠리 전망치는 70.64달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웨스턴 디지털의 2028년도에 컨센서스는 26.2달러인 반면에 모건 스탠리는 43.47달러를 갖다가 생각하고 있다. 신규 진입자 위협은 얼마나 큰지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정도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주식을 잘하는 애들은 모건 스탠리가 주식을 상당히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정도를 일단은 지금 이제 좋게 보고 있는 것이 웨스턴 디지털하고 시게이트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다 HDD 산업 자체가 현재 고도로 일단 집중된 과점 시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외부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신규 업체가 진입해서 이런 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지 여부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웨스턴 디지털의 CEO인 얼빙 텐이 말하기를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가지고 있는데 경쟁력이 있는 신규처가 되기 위해서는 장벽 자체를 봤을 때 자본 가용성이 아니라 세 가지 핵심 영역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첫 번째가 기술 인증의 주기가 매우 길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열보조 자기 기록 이런 것들의 기술 인증만 해도 10년 이상이 걸렸다. 또 여러 분야에서 걸친 수직적인 통합 역량이 필요하다. 자, 자성학이라든지 재료과학, 광자학, 나노제조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내부 통합은 단순히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기술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겠죠. 자, 거기다가 공급망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유효 용량이 거의 없다. HDD 공급망 극도로 통합되어 있고 현재로 높은 가동률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외부 자원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27년도에 베이스 케이스 EPS가 한 17배수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되고 있죠. 뭐 19달러 정도 되고 있죠. 리얼라인 프라이스 자체가 그러니까 요 정도 되고 있다. 17배수니까.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EPS 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보면 11.5배밖에는 되지 않는다. 자, 이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는 뜻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배수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는 이야기 되겠죠. 배수가 많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이익이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익이 늘어나는 이유는 니얼바인의 프라이스가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27달러까지 한 2배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상승되고 있으니까 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는 2027년도하고 2028년도에 이제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보통 한 17.52 정도 달러로 예측이 되고 있죠. EPS가. 자, 그런데 모건 스탠리에서는 22.4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2018년도를 본다면은 26달러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43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모건 스탠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자, 그만큼의 이익이 많이 늘어난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주가는 더 많이 달릴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시게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시게이트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17년도를 보게 되면 2016년도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모건 스탠리 예측한 것도 똑같이 예측치하고 비슷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변화율이 없는데 2017년도에는 26불 정도가 예측치인데 35불 정도로서 31%가 증가되고 있고 2018년도에도 40달러를 갖다 예측했는데 70달러까지도 보고 있다. 74%가 증가된다. 계속해서 일단은 이익이 많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다음 주가는 계속해서 달릴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2027년도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이제 시게이트하고 웨스턴 디지털의 이제 베이스 케이스하고 불 케이스 있죠. 이거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데, 자, 거기서 EPS만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EPS 같은 경우는 51달러 정도 예측이 되고 있고, 베이스 케이스에서는 이거는 지금 65달러까지도 볼 수 있다. 불 케이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웨스턴 디지털은 32달러인데 41달러까지도 볼 수 있다. 이거는 불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2027년도에 상당히 많이 뛴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정도로 일단 지금 현재 이게 많이 창출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뉴 베이스 케이스 있죠. 자, 그걸 보게 되면 19달러에서 2027년도입니다. 요거 파란 선은, 그 다음 노란 선은 2018년도니까 그때는 23달러까지 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정도로 본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적어도 뭐 45달러에서 지금 이제 80달러까지 예측이 되고 있고, 그 다음 뉴불 케이스로 봤을 때는 2017년도죠. 저 그때가 본다면은 요 정도가 23달러에서 2028년도 되면 이까지 간다. 31달러까지도 지금 리얼라인 프라이스가 그 정도 간다는 거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적어도 120달러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한 70달러에서 그 정도로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게이트 같은 경우에 쓰신 5년 평균 있죠. 5년 평균의 P 레이쇼가 한 25배수 정도 되고 있다는 거겠죠. 25배수 정도 되고 있으니까 지금 모습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아까 보셨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2027년도 있죠. 그 불케이스로 봤을 때는 EPS가 35.48달러, 지금 한 27달러 정도 예측하는데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있고 2028년도는 70달러까지 주고 있죠. 41달러인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밸류에이션 해보면 되는데 5년 평균을 25배수로 해가지고 보면 되겠죠. 상당히 좀 저평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5배수 주면 상당히 일단 보수적으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에 2027년도 걸 한번 보겠습니다. 35.48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25배수, 뭐 25배수보다 훨씬 많이 줄 수 있는데, 자, 보수적으로 잡아서, 자,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887불 정도 나오고 있고, 2027년도에 적정 주가는, 자, 대신에 2028년도 거래 보겠습니다. 그래서 2028년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5배수 주고 있죠. 자, 거기다가 70불까지 간다는 겁니다. 70.64까지 간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앞으로 1766달러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갈 가능성이 더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027년도에 지금 이제 적정 주가는 1766불까지 되고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다. 지금이 1000불 약간 넘어갔죠. 그러니까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웨스턴 디지털도 마찬가지죠. P 레이쇼로 봤을 때 난객 기준으로서 5년 평균이 33배수인데 한 30배수는 우리가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30배수를 우리가 준다 했을 때는 이 정도도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22.4배수, 22.4달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2027년도에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은 불 케이스가 그다음 2018년도에는 43달러까지 갈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 일단은 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주가를 한번 구해볼 것 같으면은 자, 30배수 정도 줄 수 있으니까 자, 거기서 22.4배수 자, 그렇게 했을 때에 672불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2027년도는 672불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지금 이제 2028년도 있죠. 자, 그것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2028년도도 마찬가지로 30배수를 주고 있는데, 자, 거기다가 43불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정도 했을 때 주가를 본다면 1300불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도 2028년도 되면은 2028년도 EPS가 이 정도 가니까 적어도 2027년도까지는 이 정도 가지 않겠는가. 앞으로 달려갈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불케이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감에 따라서 자, 이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자, 만약에 그 두 가지 회사를 같이 투자하고 싶다 이러면 D램 있죠. 제가 옛날에 한번 소개드렸죠. 이때부터 매수 관점에서 일단 보자. 50불 밑에서는 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몇 달 전에 자, 벌써 지금 76달러까지 가 있죠. 자, 그 정도로 D램에 관해서는 일단 ETF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투자해 놓으시면 충분히 주가는 또 반등되지 않겠는가. 지금 좀 많이 갔는데 좀 내려오면 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D램의 구성 요소들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 50%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거의 50% 되고 있죠. 그만큼 한국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게 많다. 그다음 마이크론이 한 23%, 그래서 요거 세 개 합해서 한 75%가 되고 있다. 그다음 키옥시아 있죠. 일본 거 4.87, 그다음에 샌디스크 4.66, 그다음 웨스턴 디지털 마찬가지고 시게이트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 일단 D램 있죠. 말씀드렸던 요거 지금 ETF 이런 것들은 좀 깊이 있게 보시고 계속해서 지금 장세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 D램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셔서 좀 주가가 빠질 때 그럴 때마다 조금씩 일단 분할 매수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달릴 수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